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픈 기억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북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복수와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41살 정서연. 새벽 5시 반부터 급식실 바닥을 걸레로 닦는 평범한 조리보조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복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저 사람 위생검사 제대로 했어요? 이 학교 수준이 이래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유라. 학교 운영위원장이자 25년 전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중학교 시절 괴롭힘의 주동자였습니다. 거지 같은 애가 또 뭘 흘렸나? 여전히 똑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말이죠. 서연은 사실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 급식실 갑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석 달간 위장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과거의 가해자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리원 실명 공개해요. 너무 똑부러져서 불편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갑질과 모욕.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녹음기, 몰래카메라, 그리고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 뉴스 속보. 서울 A초등학교 급식실 충격적인 갑질 실태 공개. 화면에는 유라의 모든 추악한 모습이 생생하게 자료 누가 흘린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절규하는 유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반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25년 만에 완벽한 복수, 아니 정의의 실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한 결말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강북구 A초등학교 급식실의 형광등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정서연은 손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41살의 나이에 급식실 조리보조로 일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인 서연이 이곳에서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건 급식실 내부의 갑질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위생검사 제대로 했어요? 이 학교 수준이 이래요?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25년 전 중학교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이유라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42살의 여성, 그리고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중학교 시절 괴롭힘의 주동자였어요. 유라는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서연은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평범한 조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거지 같은 애가 또 뭘 흘렸나? 유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죠. 정서연 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박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8살의 소민은 급식실에서 가장 막내였고 서연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급식실이 조용해진 후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정서연.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유라의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으로 A초등학교 급식실 내부의 갑질과 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달간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유라를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조사가 개인적인 복수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 이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도훈은 서울교육청 감사팀장으로 서연의 이번 임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교육계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서연 씨, 어디 계세요? 소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와 급식실로 돌아갔어요.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연이 사과하자 소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그래요. 특히 어머님들이. 소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조리실장인 최하자가 다가왔습니다. 56살의 화자는 20여 년간 이 급식실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 아침 일로 속상하셨죠? 여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화자의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일들을 겪어오며 포기한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화자 선생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요? 매일이죠. 운영위원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긴장해야 해요. 언제 뭘로 트집을 잡을지 모르거든요. 화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처럼 말이죠. 이틀 후 점심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3학년 한 아이가 급식을 먹던 중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둘러 아이를 보건실로 데려갔고 곧이어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넣은 거야? 백민정이 급식실로 쳐들어왔습니다. 44살의 민정은 이유라의 절친이자 학부모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화자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조리원 실명 공개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급식실 문이 열리며 이유라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알레르기 사고 났어요.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정이 설명했죠. 유라의 시선이 급식실을 훑어보더니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사람 신입이죠? 혹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샐러드 담당이었는데
알레르기 유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대꾸하네요. 유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어요. 여기 얼마나 된 거예요?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그럼 아직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부터 하는 거네요. 유라의 말에 민정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너무 똑부러져서 불편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화자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봐요. 아니에요, 화자 선생님. 서연이 말했어요. 저희가 오늘 사용한 모든 재료와 조리 과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유라가 서연을 째려봤습니다. 기록? 당신이 뭔데 그런 기록을 해요?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교장 선생님, 조리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대꾸나 하고. 유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교장실로 오세요. 교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유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서연을 둘러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급식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소곤소곤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너무 당당하게 나서는 거 아냐? 한 조리사가 다른 동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서연은 들은 척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씁쓸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것이 잘못된 일로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화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급식실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화자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서연 씨, 조심해요. 여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에요. 화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결국 나가게 되거든요. 화자 선생님, 그렇게 계속 참고만 사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라도 있어야 생활하죠. 화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민이 다가왔어요. 선생님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 얘기 좀 하는 거지. 화자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서연 씨, 왠지 그냥 조리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것도.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정체가 들킬 뻔한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특히 오늘 운영위원장님들한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소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 급식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라와 백민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저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민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맞아. 일반 조리원 치고는 너무 똑부러져. 게다가 말하는 것도. 유라가 동의했습니다. 혹시 누가 보낸 거 아냐? 요즘 학교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던데. 민정의 말에 서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조사해 봐야겠어.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급식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위기를 느꼈어요.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백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도훈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조리용 칼 한 자루가 사라진 거예요. 아침 점검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점심 준비를 하려고 보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화자가 당황하며 이곳저곳을 뒤져봤어요. 그때 이유라가 백민정과 함께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차갑게 물었어요. 조리용 칼이 하나 없어졌어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칼이 없어졌다고요? 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도난 사건이네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어디 잘못 둔 것 같아요. 화자가 서둘러 말했지만 유라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CCTV를 돌려봐야겠어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신입부터 확인해 봐야죠.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CCTV를 확인하면 자신이 일반 조리원이 아니라는 게 들킬 수 있었거든요. 움직임부터가 다를 테니까요. 운영위원장님, 그냥 조금 더 찾아보시면. 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은 명확히 해야 해요. 유라의 눈길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특히 저 사람, 어제부터 행동이 수상했어요. 저요? 서연이 침착하게 반문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 거들었습니다. 화자가 나서려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CCTV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하고요. 그 순간 급식실 문이 열리며 민시우가 들어왔습니다. 33살의 시우는 학교 인권 담당 실무자로 서연의 정체를 처음 알아챈 내부 협력자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시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인권 담당 선생님, 잘 오셨네요. 급식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시우는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침착하게 처리해보죠. CCTV 확인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찾아봤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우가 급식실 한쪽 구석을 뒤지더니 칼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청소용구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유라와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서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라가 고집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도훈과 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계속 의심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이고 있어. 도훈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도훈과 마주 앉아 지난 석 달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녹음기들과 USB 그리고 인쇄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도훈이 녹음 파일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이유라가 완전히 무너질 만한. 서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유라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지난 석 달간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유라가 조리사들을 모욕하는 장면, 백민정이 비인간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이 갑질하는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 정말 충격적이네. 도훈이 한 파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게 현실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요. 서연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화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20년 넘게 이런 걸 견뎌온 거예요. 서연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선별해서 하나의 파일로 편집했습니다. 음성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막도 넣었어요. 보는 사람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작업을 마친 후 서연은 민시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시우와 학교 뒤편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영상, 음성, 문서까지. 익명 제보자로 언론에 제공해 주세요. 시우가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공개되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애초에 석 달 계획이었거든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 공개할까요? 내일이요. 명일 아침 뉴스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으로 급식실을 정리했습니다. 소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서연 씨, 내일도 같이 일해요. 어머님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소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소민 씨. 정말 고마웠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 있어요? 소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만 남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이 집에서 아침 뉴스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긴급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 어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갑질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라가 조리사들에게 거지 같다고 말하는 장면, 백민정이 너희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라며 모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서연아, 뉴스 봤어? 대박이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 정말요? 서연이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봤어요. 과연 어초등학교 갑질, 급식실 모욕 같은 키워드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초등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유라가 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몰래 촬영한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운영위원장님. 일단 상황 파악부터. 교장이 말했지만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료 누가 흘린 거예요? 찾아내서 고발할 거예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백민정이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어떡하지? 뭐라고? 유라가 더욱 당황했어요. 급식실에서는 조리사들이 뉴스를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알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민이 서연을 찾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어디 갔지? 오늘 안 오셨나? 점심시간이 되자 교육청에서 감찰팀이 출동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기자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운영위원 사퇴하라. 갑질 학부모 퇴출. 현수막을 든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학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는 변호사와 함께 긴급회의를 했어요. 누군지 찾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몰래 촬영한 것부터가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 아닌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래 촬영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유라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어요. 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학부모의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사흘 후 어초등학교 교장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라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교장과 교감이 자리했어요. 유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급식실 신입 조리원이 가장 의심스러워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서연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몰래 촬영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서연 씨는 어디 계시나요? 며칠째 출근을 안 하시던데. 교장이 물었어요. 그럼 더욱 확실하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유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어요. 이도훈이 교육청 관계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연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리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도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라가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정서연이군요. 드디어 나타났네요.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꺼냈어요. 정서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사팀 소속이고요. 뭐라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간 이 학교 급식실에서 위장 근무를 하며 갑질과 차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교장과 교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었습니다. 도훈이 공식 문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정식 승인받은 조사였고요. 유라가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잠깐, 당신 혹시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맞아요. 서연이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5년 전 당신이 거지 같다고 했던 그애 정서연이에요. 정서연? 유라가 창백해졌어요. 중학교 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무시했던 그 급식실에서 정의를 꺼낸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나섰어요. 조사 결과 운영위원회의 심각한 갑질과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영위원 전원 해임하고 학교 내 인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건 복수잖아요. 유라가 소리쳤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유라가 주저앉으며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존중받는 학교가 될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달 후, 어초등학교 복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의 존엄은 어른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급식실에서는 박소민이 밝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 씨, 오늘도 오셨어요? 서연 위원장님. 소민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 서연은 학교 인권문화개선 위원회장으로 정기 방문하며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